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이 나라가 폐허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총과 굶주림이 아니라 밥상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가장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재앙이 아니라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삼키는 작은 습관이라는 것을 제 오랜 보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술도 담배도 멀리했으며 매일 아침 산책을 거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병 없이 1년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간 것은 암도 심장병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즐겨 먹던 어머니가 담가주시던 게장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의 몸속에서 수십 년간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던 것이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자 비로소 고개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낯선 것을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낯선 음식, 낯선 사람, 낯선 길. 그러나 정작 우리를 해치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매일 먹는 밥상, 평생 먹어온 음식,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겨온 습관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0년을 넘게 살아오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위험은 언제나 소리를 내며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몸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우리의 면역이 약해지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정체를 드러냅니다. 젊음이라는 방패가 우리를 지켜주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심지어 건강해 보이기까지 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조용히 희생하며 우리의 몸을 갉아먹는 존재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늙어서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착각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5가지 음식을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과일과 우리 밥상에 오래도록 자리해온 젓갈류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저희 세대에게 깨끗한 물은 사치였습니다. 우물물이든 냇물이든 흐르기만 하면 감사히 여기며 그 물로 과일을 씻고 그릇을 헹구고 젓갈을 담갔습니다. 물이 눈에 맑아 보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맑음과 실제로 안전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원충과 기생충이 앓은 맨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염된 물로 씻은 과일 껍질에 남아있다가 우리가 깎지 않고 그대로 베어무는 순간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젓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도록 발효시켜 만드는 이 음식은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된 물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 안에
원충의 유충이 함께 숙성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감칠맛이라 여기며 삼켜온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것을 따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0을 넘기고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난이 남긴 습관은 시대가 풍요로워진 뒤에도 우리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물을 대충 여기고 과일을 대충 씻으며 젓갈을 아무렇지 않게 먹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 시절의 습관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드신 과일의 껍질을 정말로 깨끗한 물로 씻으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손으로 슥슥 문질러 넘기셨습니까? 사소해 보이는 이 질문 하나가 훗날 여러분의 건강을 가르는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젓갈과 과일을 끊으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뿌리,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한 번쯤 헤아려 보시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착각 속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껍질은 반드시 깎아 드시고 흐르는 맑은 물로 충분히 씻으십시오. 이것이 100년을 살아온 제가 드리는 아주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당부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마을 잔치의 추억과 함께 시작됩니다. 제가 젊었을 적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리면 어김없이 돼지를 잡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때는 고기가 겉만 익어도 상관없다 여겼습니다. 오히려 육즙이 배어나오는 붉은 빛이 도는 고기를 최고로 쳤습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제대로 된 맛이라 불렀고 젊은이들은 그 앞에서 감히 젓가락을 늦게 대지 못했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혼자 고기를 더 익혀달라 청하는 것은 마치 분위기를 깨는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덜 익힌 돼지고기와 멧돼지 고기 속에는 유구조충과 선모충이라는 것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들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눈에 띄지 않게 장기와 근육 곳곳에 스며듭니다. 특히 시골의 잔치 음식이나 손수 잡은 멧돼지 고기처럼 위생 검사를 거치지 않은 고기일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여기서 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있는 자리의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를 스스로 무시합니다. 잔치의 흥을 깨고 싶지 않아서 혹은 유별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본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는 하룻밤이면 잊히지만 그날 삼킨 것은 수십 년간 여러분의 몸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저였다면 아마도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익지 않은 고기 앞에서도 침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다르게 말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잠시 무례해 보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입니다. 고기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십시오. 붉은 빛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풍미가 아니라 위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흥을 위해 자신의 몸을 담보로 내놓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강가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자란 고향 마을 옆에는 맑은 강이 흘렀습니다. 여름이면 사람들은 그 강에서 직접 물고기를 잡아 그 자리에서 회를 떠먹었습니다. 은어, 붕어, 피라미 같은 민물고기의 살은 희고 담백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신선한 맛이라 여겼습니다. 바닷고기보다 오히려 민물고기를 더 안전하다 믿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흐르는 맑은 물에서 자란 물고기이니 더러울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맑아 보이는 강물 속에 사람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유충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간디스토마, 즉 간흡충의 유충은 민물고기의 살 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로 먹거나 제대로 익히지 않고 훈제로만 처리했을 때 그 유충은 살아남아 사람의 몸속, 특히 간과 담도로 옮겨갑니다. 무서운 것은 이 기생충이 당장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수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간을 갉아먹으며 자리를 지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간흡충 감염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강을 낀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가운데는 평생 자신이 감염된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즐거운 식사가 노년에 이르러 간경화나 담도암이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30살에 저였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젊음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오늘의 즐거움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살을 넘긴 지금의 저는 압니다. 늙음이란 새로운 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날 우리가 침묵 속에 쌓아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민물고기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훈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낮은 온도의 훈연으로는 유충을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맑아 보이는 것이 곧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의 즐거움이 내일의 대가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이름의 조심성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가장 순수하고 건강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푸른 채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는 조심해야 하지만 채소는 안심해도 된다고. 상추 한 장, 깻잎 한 장을 쌈에 싸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식사라 여겨왔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밭에서 갓 따온 채소는 흙의 정직한 선물이라 생각했고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오히려 예의가 아니라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흙에서 자란다는 것은 곧 흙 속에 있던 것들과 함께 자란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회충과 요충의 알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서 흙과 물이 묻은 채소 표면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겹으로 겹쳐진 쌈채소류는 겉면만 헹구어서는 그 사이사이에 숨은 알들을 씻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 그대로의 신선함이라 부르며 아무런 의심 없이 입에 넣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좋아 보이는 것 앞에서는 경계를 늦추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낯선 것은 의심하면서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에는 좀처럼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비단 음식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아 보이는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살피지 못해 마음을 다치는 이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채소를 씻을 때 흐르는 물에 잎을 한 장 한 장 펼쳐 씻는 것과 대충 물에 담갔다 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드신 쌈 한 장 정말로 정성을 다해 씻으셨습니까? 자신을 돌보는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채소는 흐르는 맑은 물에 여러 번 잎을 낱장으로 펼쳐 씻으십시오. 그것은 번거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소한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결국 자신의 몸과 존엄을 오래도록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바로 게장입니다. 게장을 사랑하지 않는 한국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 도는 그 국물에 밥을 비벼 먹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최고의 밥도둑이라 불러왔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어머니가 손수 담가주신 게장 한 그릇을 받아들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었고 고향의 맛이었고 가족이라는 이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살아있는 민물게와 민물 새우로 담그는 이 게장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음식입니다. 생선회보다도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음식보다도 감염률이 높습니다. 민물개와 가재는 간지스토마, 즉 간흡충과 폐흡충의 가장 흔한 숙주입니다. 이들은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도 젓갈 특유의 짠맛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삭혔다는 이유로 안전하다 믿어왔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폐흡충은 특히 잔인합니다. 이것은 장을 지나 폐로 이동하여 그곳에 자리를 잡고 수년에 걸쳐 조용히 폐를 갉아먹습니다. 저는 제 오랜 제자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평생 술, 담배를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70의 나이에 원인 모를 기침과 각혈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폐암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뜻밖에도 폐흡충 감염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어머니가 담가주신 게장을 좋아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준 것을 의심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손맛, 고향의 전통, 오래된 습관 앞에서는 이성보다 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까지 헤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게장을 끊는 것이 전통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아끼고 다음 세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또 하나의 사랑이라고. 30살의 저였다면 이런 이야기 앞에서도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5세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 가장 위험한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게장을 완전히 끊으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게와 새우로 담근 것은 피하시고 반드시 냉동 처리를 거친 안전한 재료로 만든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몸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염된 물로 씻은 과일과 젓갈, 덜 익힌 돼지고기, 민물고기, 회와 훈제, 덜 씻은 채소, 그리고 가장 위험했던 게장까지. 그러나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두려움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깨달은 것은 공포는 결코 좋은 스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포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할 뿐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익숙한 것을 무조건 믿지 않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일수록 더 신중히 살피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정성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 5가지 음식을 통해 결국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에 이르러 진정한 자유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자식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노년은 참으로 무거운 일입니다. 잘 익혀 먹고 잘 씻어 먹으며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은 늙어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며 바라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노년의 품위입니다. 저는 이제 105해를 살아오며 젊은 날에는 몰랐던 것을 압니다. 화려한 밥상보다 정직한 밥상이 낫고 순간의 맛보다 오래가는 건강이 낫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아끼는 습관 하나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라는 것을. 삶이란 요란한 축제가 아니라 조용히 이어지는 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씻은 채소 한 장, 익힌 고기 한 점, 그 작은 정성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걸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여러분의 여생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